지금의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에는 근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른들과 현재의 학생들도 짧은 시간에 전체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게 준비된 영상 시리즈입니다. 먼저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의 근대사부터 출발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교과서 및 국가고시 등의 기준에서는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를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으로 봅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지요. 고종의 아버지인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대원군과 고종이 집권하기 직전은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던 세도정치 시기였으며 조선 최악의 시기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세도정치 시기에는 형식주의적인 지나친 제도와 계열주의가 팽배했고 이에 따라 사회 계층 이동성이 낮아졌습니다. 또 신분제도에 따라 여러 직업군들이 각종 제한을 받으면서 생산성과 혁신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폐해는 군사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도정치 때 중국의 침략과 일본의 강화에 시달리며 군사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패한 관료들은 이러한 위기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대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혜택을 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군사적으로도 취약해지고 나중에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극심한 국민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도정치기 대내적 문제의 대표적인 원흉은 안동 김씨 등 왕실의 외척들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약화된 왕권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집권 이후 안동 김씨의 권력을 약화시켰고 매관매직을 행하는 탐관오리들을 때려잡습니다. 그로 인해 과거제도를 부활시킨 거나 다름없는 업적까지 세우게 됩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탔던 경복궁을 300년 만에 재건하기도 했지요. 자영농을 보호하고 양반까지 군역 의무를 지게 한 호포법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힘들게 하는 도적이 숨어 사는 곳이며 그 도적이 공자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양반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던 서원을 철폐하여 국가 재정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대원군은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너무 많은 천주교도를 죽이며 박해한 사건이 1866년 병인박해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8,000명을 죽였다고도 하고요. 이 중 프랑스 신도 9명이 함께 살해당했고 이를 계기로 청나라에 주둔하던 프랑스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며 이 사건이 1866년 병인양요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과 연관된 사건들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입니다. 1866년 미국배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미국 선원들이 약탈과 살상을 저질렀고 평양 군민들이 배를 격침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구실로 1871년 미국이 강화도를 침입하는 사건이 신미양요이고요. 이 두 차례의 서양들과의 갈등을 겪은 후 절대 통상수교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했습니다. 대원군은 병인박해 같은 대표적인 탄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근대화를 막았다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왕도 시도하지 못했던 개혁을 단행하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성 높은 유생 최익현이 고종에게 도끼상소를 올렸고 전하, 종친의 정치 참여를 금하게 하소서. 이 사건을 계기로 1873년 흥선대원군이 하야합니다. 민비의 집안인 여흥민 씨 일족이 권력을 들어올리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암흑한 시기 중 하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187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체결로 개항하며 결과적으로는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 개화정책으로 인해 설립된 신식군인 별기군과 차별 대우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구식 군인들이 봉기하는 사건이 1882년 이모군란입니다. 대표적인 차별 대우 중 하나로 유명한 것은 밀린 월급으로 받은 쌀에 반 이상 모래와 겨가 섞여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비가 이용익의 도움을 받아 충청도까지 도주한 이 사건이 흥선대원군에게 다시 권력을 줄 기회가 된 것도 이 이모군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비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청나라를 개입시키는 너무 큰 과오까지 저지르며 흥선대원군의 재집권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모군란으로 인해 청나라의 간섭이 깊어지자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의 쿠데타가 일어나며 이 사건이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본 세력에 의존한 급진적 개혁은 조선이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 다툼장이 된 결과를 초래하며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한계로 남게 됩니다. 1894년에는 어찌 보면 근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 볼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합니다.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 해가 갑오년이고 갑오개혁도 같은 해에 일어나고요. 또한 청일전쟁도 일어난 해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두 차례로 나뉠 수 있는데 1차는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는 보국안민을 주장한 봉기이며 이때 주장했던 것은 국내 정치기강을 바로 세우고 탐관오리를 내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백성들이 어느 정도 협의하나 싶었지만 일본군의 개입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본군 타도를 외치며 일어난 것이 2차 봉기입니다. 하지만 고종과 민씨 세력은 청나라를 개입시키고 이에 일본까지 개입이 됩니다. 이처럼 외세가 개입되자 농민군은 싸움을 중지합니다. 또한 1894년에는 마지막 영의정이라고 불리우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신분제 폐지 등의 근대 개혁을 시도했던 갑오개혁, 을미개혁이 일어납니다. 김홍집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 일본의 간섭을 받았다는 한계점도 있었지만 사리사욕 없이 오로지 옳은 정치를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갑오 을미 개혁을 통해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민비가 1895년 일본의 낭인에 의해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민씨척족 정권이 막이 내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이 사건이 아관파천입니다. 도움을 받은 러시아에게 이권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최애국 대우 조항을 맺은 다른 열강들인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독일 등에게도 상응하는 이권을 나눠주며 국가의 위상은 조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자주국권을 강조한 서재필의 독립협회가 설립되는 해도 1896년이며 대표적인 활동은 독립신문을 발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협회는 황국협회에 의해 탄압받으며 1898년까지만 지속되어 수명이 길지는 않았지요. 1897년 고종이 러시아로부터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 칭하며 나라를 재정비하지만 우리나라를 노리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1904년 일어난 러일전쟁이며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로 인해 같은 해 을사조약을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국권의 침탈을 받습니다. 고종은 1907년 퇴위당하고 대한제국은 13년만 유지되었고 그 사이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 부미를 사살하는 등의 식민지배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며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일제강점기인 것이죠. 1분 안에 빠르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등의 개혁을 펼치긴 하지만 통상수교고 부정책을 펼치며 많은 천주교도를 학살한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해에 프랑스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 병인양요이고요. 같은 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구실로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은 1871년 신미양요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은 후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게 되고요. 187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내려놓고 민씨 일족이 집권합니다. 1876년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요. 구식군인이 봉기하는 사건은 1882년 이모군난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는데 자주를 외치며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쿠데타가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지만 외세를 끌어들인 왕실에 한탄하며 싸움을 멈춥니다. 같은 해에 근대개혁을 시도했던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일어납니다. 1895년 민비는 일본에 의해 시해당하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숨어 들어간 사건이 1896년 아관파천입니다. 이때부터 국가의 이권은 열강들에게 빼앗기고 자주국권을 강조한 서재필의 독립협회가 설립됩니다.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지만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해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지요. 1907년 고종이 퇴위당하고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 부미를 사살하는 등 의병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국권을 빼앗깁니다. 시리즈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와 현대사에 대한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